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목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지킨 선조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그런데 부산 도심의 태극기가 아닌 전범기인 우길기가 걸려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길기 개항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대형 깃발 2장이 내걸렸습니다. 태극기가 아닌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입니다.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에 태극기 대신 전범기를 개항한 겁니다. 태극기가 달렸나 보더니 저게 있어서 계획적으로 저렇게 한 건지 우리나라 이기려고 한 건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곳엔 그동안 일장기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현충일에 맞춰 비웃듯이 전범기로 바꿔달았습니다. 입구에는 여행을 떠나 집에 아무도 없다는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한국인인 집주인은 인근의 땅 문제로 구청 등과 갈등을 빚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려달라는 관리실의 요청은 거부됐고 경찰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또 역사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되게 짜증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다신 분도 이렇게 부끄럽다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전범기를 붙인 차가 돌아다니는 등 우길기 논란은 계속되지만 관련 법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 조례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전범기를 내거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역사회에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분노나 화만 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충일을 맞아 버젓이 내걸린 일본 전범기. 올바른 역사인식을 지키고 시민들의 공분을 담아낼 대응이 필요합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불황과 고물가 시대, 온라인 최저가 쇼핑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쇼핑이 늘수록 함께 성장하는 특이한 오프라인 시장도 있는데요. 바로 반품이나 재고 물량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이른바 리퍼브 시장입니다.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이 만든 86인치 TV는 200만 원 중반대, 정가 120만 원인 30평형 공기청정기는 80만 원대입니다. 인기 진공청소기도 정가보다 30% 이상 저렴합니다. 소파나 침대 등도 시중가의 70~80% 수준입니다. 반품 제품이나 제조 유통 과정에서 작은 흠집 등이 난 상품 등을 다시 손질해 파는 리퍼브 매장입니다. 미사용 제품이라 중고품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데다 가격 만족도까지 높습니다. 가격이 좀 되게 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새 상품이랑 다름없는데. 그래서 오늘 와서 계약하고 가려고요. 고물가 시대 합리적 소비자들이 늘면서 국내 리퍼브 시장은 10년 새 10배가량 커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합니다. 주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 리퍼브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역설적이게도 온라인 쇼핑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급증한 반품 상품들이 꾸준히 이 리퍼브 시장으로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리퍼브 제품은 주로 입찰을 통해 확보되는데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반품 물품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국내 온라인 유통 채널 한 곳에서 풀리는 물량만 한 달에 평균 100억 원 안팎에 달할 정도입니다. 입찰되는 양이나 이제 횟수나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원하시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제품과 중고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간극을 메우는 틈새 시장인 리퍼브가 소비자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세계 부산을 알리는 것이겠죠.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요즘 부산시가 새로 주목하고 있는 홍보 창구가 바로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KNN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기획.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 부산을 널리 알리겠다는 전략을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생인 파트로바 알렉산드라 씨. 러시아에서 부산으로 유학을 와 올해 항공서비스학과 1학년 재학 중입니다. 현지에서도 K-팝과 드라마에 관심이 높았고
그 속에서 만난 게 부산입니다. 저 부산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여기 부산에 광안리, 해운대 그런 해수욕장이 있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부산이 매력이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부산 의대의 외국인 유학생은 51개국에서 온 1,338명. 우즈베키스탄처럼 200명이 넘는 국가도 있지만 벨라루스, 모잠비크처럼 한두 명뿐인 국가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대학들도 이런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에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입니다. 현재 부산외대 글로벌 협력센터를 24곳 설치를 했으며 앞으로 100개까지 넓혀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근거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학뿐 아니라 부산시도 시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팔걷고 나섰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이들 한 명 한 명이 세계 곳곳에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또 글로벌 허브 도시를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앞으로 2028년까지 4년 뒤에까지 첫 번째로 외국인 유학생 수를 1만 3천 명에서 3만 명 수준으로 유치를 확대하려 합니다. 이런 부산시의 전략은 지난해 엑스포 유치 홍보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위력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역 등 각종 환영 행사부터 부산 곳곳의 매력까지 유학생들의 콘텐츠가 모세혈관처럼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43개국 251명이 유치 기간 동안에만 2,321건의 콘텐츠를 SNS로 올리면서 부산의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비공식 외교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부산시의 이런 계획은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외국인 유학생을 5년 만에 다시 2배, 즉 3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춘 것입니다. 이대로면 충분히 현실성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만 늘리거나 SNS 홍보 등 가시적인 홍보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로 부산을 알리기 위해서는 진심을 담은 외국인들의 삶, 그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야말로 우리 부산에 오랫동안 정주하는 진정한 홍보 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을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닌 부산. 진정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부산이 자리 잡기 위한 기본 전제부터 제대로 갖추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을 향한 부산시의 구애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NN 표준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에서 국제교류 행사인 도자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작가들이 한 달 반 동안 워크숍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는데 지난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사용되는 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나무 가지에 여러 마리의 학이 내려앉았습니다. 전통 물레를 돌려 점토를 쌓아 올린 뒤 청색 물감으로 십장생을 그려넣은 김해 분청 항아리입니다. 백지 한 장 상태로 태어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양해지는 인간사를 표현한 중국 작품입니다. 但不论怎样呢，我们出生都是一张白纸，慢慢折叠，慢慢破碎，慢慢度过这样的一生。 점토 덩어리를 가는 끈 모양으로 느리고 색을 입힌 기역들은 가야 토기에서 영감을 받은 일본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에서 세 나라의 작가 10여 명이 한 달 반 동안 함께 지내며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지금 최초로 우리가 동아시아 한중일 해가지고 기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교류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번 전시 작품 가운데 9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이 끝나갈 때쯤에 이제 전시를 준비하는 시작 단계에서 이제 연락을 받게 되었고요. 참여가 최종 결정이 되어서 이제 뜻깊은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김해 씨가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개최했던 한중일 도자 문화교류 워크숍의 결과물입니다. お互いの文化の少し似ていて少し違うところが分かってとても面白いし刺激になります。 아시아 3국을 대표하는 도예가들이 공통의 문화인 도자 예술을 통해 화합과 협력, 문화 교류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오늘 부산 경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에서는 중앙공원 충원탑에서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이 열려 헌화와 분향, 헌시낭독,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이 있었습니다. 창원 충원탑에서 열린 경남도 추념식에는 도지사와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호국 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등 각 지역별로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부산 롯데타워의 수정 설계안이 확정됐습니다. 수정된 설계안은 타워 중층부인 10층에서 30층은 업무시설로, 40층에서 48층은 호텔 부대시설, 50층에서 59층은 호텔 객실로 구성되고 60층 이상 최고층부는 실내 전망대와 야외 루프탑 전망대가 조성됩니다. 부산 롯데타워는 소방 성능 점검과 부산시 인허가 절차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합천과 진주를 거쳐 거제로 연결되는 남부내륙철도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기본계획 총 사업비가 1조 7천억 원가량 늘어나면서 적정성 재검토가 실시됐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재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남 창녕군 개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창원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분기점에서 체험학습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4중 추돌 사고를 내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산 출신이자 대한민국 탁구계 전설인 현정화 한국마사회 탁구단 감독이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현 감독은 지난 2월 열린 부산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조직위 집행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날에 현충일인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났는데요. 내일은 하늘빛이 밝아지면서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 창원 28도, 밀양은 30도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진주가 28도, 합천과 의령은 29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거제와 통영이 26도, 창녕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권 한낮 기온은 김해가 28도, 양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고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아침에 그치겠고 다음 주부터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